자, 보자. 처음 보면 이번 단원이 이제 첫 번째 단원이 생문 파트인데 생식과 유전이야. 생식이란 건 자기하고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그러고, 유전이란 건 뭐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걸 뭐라 그래? 유전이라 그래.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세포분열. 세포분열인데, 세포분열을 하니까, 야,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이루는 구조적, 지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야. 근데 이 세포가 왜 세포분열을 할까? 야, 코끼리하고 쥐새끼하고 차이점이 뭘까? 세포 크기가 코끼리가 많아서? 아니야. 세포 크기는 별로 차이 없어. 근데 뭐가 많은 거야? 세포 수가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어렸을 때는 몸집이 작아. 근데 점점점 커가지. 왜? 세포 수를 갖다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려가지고 생장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왜 세포 분열을 한다? 이유는 봐라. 자, 첫 번째, 야,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 세포 분열하는 까닭. 첫 번째, 세포 분열은 뭐냐? 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되는 거야. 하나가 두 개가 돼. 봐봐. 세포를 한 개를 갖다 두 개로 나눈 거지. 그러면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 세포 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즉, 세포 분열은 하나가 세포 한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한 개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두 개가 되는 거야.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 수를 늘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우리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나는 거야. 생장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왜? 야, 우리 몸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세포는 체세포하고 뭐가 있다? 생식세포야. 근데 체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고, 생식세포는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야. 그래갖고 이 중에서도 뭘 늘린다고? 체세포를 늘리는 거야. 체세포를. 그럼 보자. 그리고 근데 왜 세포 분열을 할까? 세포 분열을 하나. 왜 세포 분열을 할까? 자, 봐봐. 야, 이렇게 봐라, 얘들아. 우리 세포를 보면, 야, 동물 세포건, 식물 세포건. 야, 식물 세포는 뭐가 있어, 얘들아? 뭐가 있어? 둘 다 공통적으로 뭐를 갖고 있어? 세포만. 근데 식물 세포는 뭐가 있어?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 그래갖고 일정한 모양을 주지. 식물은. 근데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정한 형태를 안 이루어. 근데 이 세포막의 역할이 있다.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야. 가지고 어떤 거는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통과 안 시켜. 그러면 잡아. 이때 근데 세포 미안하다. 세포막이 안쪽에 있어.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어. 세포벽은 전투과성 막이야. 전부 다 투과시켜. 근데 얘가 세포막이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안 통과시켜갖고 물질의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입하고 똥꼬가 세포막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입으로는 먹고 똥꼬로는 우리는 내보내잖아. 그러면 이 세포막이 그런 역할을 해. 근데 막 몸집이 커지지. 만약에 봐라. 표면적에만 세포막이 있어. 근데 몸집이 커지지. 만약에 1cm가 1cm였는데 이게 얼마나 커져? 자, 2cm로 커져. 잠깐만.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금방 야 2cm씩 커지지. 자 2cm씩 커지지. 그러면 야 부피는 얼마나 크죠? 1세제곱센치야. 그래서 뭐가 돼? 8세제곱센치가 되지. 야 부피는 몇 배가 커졌니? 8배 커졌어. 근데 표면적은 어떻게 돼? 표면적은 어떻게 돼? 표면적은 야 6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지. 근데 표면적은 얼마야? 6 곱하기 4 제곱센티미터지. 몇 배가 크죠? 4배 크다. 야 몸집이 커지면 등치가 커지지. 그러면 뭐뿐에 뭐? 야 등치는 커져. 그럼 많이 처먹고 많이 쌓아야 돼. 근데 입하고 주둥이는 똥꼬는 얼마야? 얼마 안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 부피 증가에 비해서 표면적 증가가 적기 때문에 뭐 우리는 어떻게 돼?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뭘 할 수밖에 없다?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어. 왜? 세포를 분열하지. 이렇게 잘라봐 얘들아.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이 안쪽 면이 있잖아. 표면적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부피 증가에 따른 표면적 증가를 따라갈 수가 있어. 부피 증가를 표면적이 따라갈 수가 있어. 이해됐어? 세포 분열하는 이유 까닭은 봐라. 세포가 클수록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 그러다 보니까 그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물질 교환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린다. 이해됐니? 네. 이해됐어? 즉 봐라. 야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과 부피 변화의 비교. 첫 번째, 야 한 면의 길이가 1cm면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지.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야. 야 부피분의 표면적은 얼마야? 1분의 6이니까 6이야. 그리고 길이가 2cm면 표면적은 24cm의 제곱이고 부피는 8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면 8분의 24니까 부피분의 표면적이 3이야. 그리고 자 3cm로 늘어나면 표면적은 54cm의 제곱이고 부피는 27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야.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은 2야. 봐,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아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그래가지고 세포가 클수록 세포 표면을 통한 물질 교환이 불리해져. 그러니까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되게 정확히 쓰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물질 교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뭐 할 수밖에 없다?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뭐라고? 세포 분열하는 까닭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물질 교환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그럼 옆에 보자. 세포 분열과 성장은 봐라. 생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다?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야.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세포 수가 많으며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에 구성하는 세포는 세포 크기는 100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 정도야. 세포의 크기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거의 비슷해. 근데 우리가 생장을 하는 걸 뭐다? 세포 수를 늘려가는 거야. 니들이 키가 점점 크는 거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선생님은 안 일어나. 이제. 왜? 선생님 다 컸으니까 이제 안 일어나. 니들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도 뭐 어디가 다치면 재생은 일어나겠지. 재생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한다. 근데 생장은 안 해. 생장은 안 해.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2번 세포의 물질 교환. 세포는 세포 표면을 통해 외부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하고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다? 엄마로부터 염색체를 앵기를 받아. 아빠로부터 염색체 앵기를 받아. 그럼 염색체 때문에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다? 아니야. 이 염색체는 운반체라고 생각하면 돼. 염색체 위에 있는 어떤 다른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유전자라고 있어. 이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써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염색체를 보자. 염색체는 봐라. 이렇게 생겼어.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로 DNA와 뭘로 되어 있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 봐봐. 염색체가 이렇게 됐어. 근데 만약에 이거는 짝대기 하나는 염색 분체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색 분체다 그래. 근데 이게 뭐가 된 얘기야? 염색 분체라도 크기나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있지. 이걸 뭐라 그래? 상동 염색체다. 염색 분체가 상동 염색체일 것.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이게 염색체는 이게 염색체야. 짝대기 하나는 염색 분체고 이거는 뭐다? 얘들아? 염색체라는 X자는 이해됐어?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체세포야.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체세포. 염색체 수가 몇 개? 몇 N이다? 2N이야.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있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한 쌍을 우리는 뭐라 하나? 대립 유전자라고 해. 어? 대립 유전자라고 해. 어? 이해됐지? 대립 유전자라고 해. 이건 대립 유전자 한 쌍이야. 이거는 봐. 이게 하나의 형질. 봐라. 야, 왜 이게 쌍이야?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룰까?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쌍을 이룬 거야. 에? 그리고 야,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같을 수가 있니 없니? 다 같을 수는 없어.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같을 수는 없어. 근데 한 개 정도는, 이렇게 한 개 정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한 쌍 정도는. 근데 자, 이게 뭐냐? 얘들아, 세포 분열시는 이게 염색사가 실이 뭉쳐가지고 최대한 뭉쳐갖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되는 거야. 염색체가. 이게 원래는 얘가 뭐야? 막 이렇게 염색사 상태로 있단 말이야. 염색사. 염색사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세포 분열 시 이게 최대한 뭉쳐갖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염색사는 또 뭐로 되어 있냐? 이렇게 단백질이 있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 DNA가 둘러싸고 있어. DNA하고 뭘로 되어 있다? 히스톤 단백질인데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해.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그리고 DNA는 몇 중 나선으로 돼 있다? DNA는 몇 중 나선으로 돼 있다? 2중 나선으로 돼 있다. 이렇게 2중 나선. RNA는 단일 나선이야. 2중 나선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수많은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 이 DNA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뭘 갖고 있다? 얘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유전 정보는 뭘로 되어 있다? 염기 서열로 되어 있다. 염기 서열로 되어 있어. 이해됐어? 봐. 염색체는 봐라.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로 뭘로 되어 있다? DNA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 DNA는 유전 물질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전하고 있다. 즉, DNA상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 유전자에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야.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성질이나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또 보면, 그리고 유전자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로서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야, 이게 염색체야. 이 한 가닥이 염색 분체인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자가 염색 분체고, 이게 짝대기가 뭐다? 염색 분체다. 이게 염색체고, 이게 염색 분체라고. 이해됐어?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야, 얘가 복제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복제되지.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뭐야? 유전 정보가 어떻다? 똑같지. 왜? 복제됐으니까.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어떻다? 똑같다. 왜? 복제됐으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니, 안 됐니? 네. 이해됐지? 보자. 자,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그러고 이 유전 정보는 서로 같다. 왜? 복제됐으니까. 이해됐어? 복제됐어. 잉? 그럼 보자.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는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니? 2N이고 체세포는 46개. 2N 46개다. 응? 표현할 때 사람의 염색체는 봐라, 얘들아. 사람의 염색체는 체세포는 몇 N이다? 2N이야. 2N이고 몇 개야? 46개야. 응? 2N 46개다. 선생님이 말했지 아까 전에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크기나 모양 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있으면 무조건 체세포가 있다. 그리고 체세포는 2N 46개야. 생체세포는 N이야. 상동 염색체 없어. N 23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니? 23쌍이다. 23쌍이다. 봐봐.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23쌍이 있다. 자, 상동 염색체는 뭐라 했어, 선생님? 크기나 모양 같은 염색체가 한 쌍으로 있는 거.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2N 체세포야.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 같은 염색체 두 개야. 왜? 왜 쌍을 이루?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하나는 누구한테 받는 거야? 엄마한테 받는 거야. 이해됐죠? 예. 그래가지고 봐봐. 염색 분체는 이러고, 그리고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나 모양이 같은 염색체 두 개의 염색체고,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거다. 야,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얘들은 유전자의 구성이 어떻다? 다르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 잠이 오냐? 네. 잠이 와? 예준이? 예. 더워서 그런가 보다. 오늘은 상동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 보면 봐라. 사람의 염색체 중에서 남자는 봐. 2에는 44 플러스 뭐다? XY야. 남자는. 여자는 뭐야? 2에는 44 플러스 XX야. 응? 그럼 봐라. 남녀 공통으로 있는 염색체로 우리는 무슨 염색체라고 해? 상염색체라고 해. 그리고 성을 결정하는 게 뭐다? 염색체 한 쌍이 성염색체. 근데 상염색체는 당연히 남녀 공통으로 있어갖고 전부 다 22쌍 전부 다 상동염색체야. 근데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야. 크기가 달라. 상동염색체가 아니야. 근데 여자는 XX로 똑같아. 근데 남자도 크기나 모양이 다르지만 상동염색체처럼 행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상동염색체를 봐주는 거야. 그래갖고 남녀 공통으로 상동염색체가 몇 쌍이 있다고 그래? 23쌍이 있다고 그래. 이해됐니? 그래갖고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로서 1번부터 22번까지 있다. 22쌍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1번부터 22번까지 어떻게 구분해요? 크기야. 1번이 제일 커. 22번이 제일 작아. 크기 순으로 배분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서 X염색체하고 Y염색체가 있는데 여자는 이에는 얼마다? 44 플러스 XX야. 어? 아빠한테 어머니한테 뭘 받아? 22 플러스 X를 받고 아빠한테도 22 플러스 X를 받아. 정자가 함께 여자가 되려면 정자는 남자가 되려면 여자가 되려면 정자도 N인데 22 플러스 X야. 남자도 뭐야? 22 플러스 X야. 그러면 44 플러스 XX가 되지. 잡았어. 알아? 그리고 남자가 되려면 22 플러스 Y야.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22 플러스 X를 줘요. 그러니까 옛날엔 무시가면 용감했지. 그래갖고 막 있잖아.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고 엄마를 쫓아내고 막 며느리를 쫓아냈지. 근데 며느리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아빠가 Y를 안 주면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아빠도 원해서 주는 건 아니지. 복골복이지. 그러니까 특히나 어머니 탓은 아니야. 이해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보자. 그리고 자, 남성의 반할. 남성은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인데 근데 마지막에 성염색체 크기나 모양이 다르지. XY란 말이야. 44 플러스 XY야. 어머니에게 22 플러스 X를 받고 아버지에게 22 플러스 Y를 받아. 남자의 성형체 XY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 않지만 각각이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정자가 만들어질 때 나누어서 각기 다른 정자로 들어가므로 이들도 상동염색체처럼 간주한다. 그러니까 여자도 상동염색체 몇 쌍? 23쌍. 남자도 몇 쌍? 23쌍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럼 봐라. 옆에 보자. 보충자료 봐봐. 우리가 봐봐. 자, 염색체 형태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실로 풀어져 있어. 세포 분열을 시작하지. 그러면 이것들이 최대한 뭉쳐가지고 뭘로 된다?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돼. 왜? 세포 분열 시 염색체가 이동하다 보면 염색사는 길어. 그러다 보니까 세포 소기관과 충돌을 해가지고 유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손실을 막기 위해 최대한 뭉치게하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애지이 잡았어. 자 보자. 그리고 그래서 봐봐. 염색체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서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서 막대 모양이 된다. 그리고 세포 분열과 염색 분체 봐봐. 자, 유전 물질은 복제돼. 갖고 염색 분체가 원래는 실로 풀어져 있는데 내가 그랬어. 봐봐. 염색 분체가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염색 분체끼리의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다 동일한 거야. 복제됐으니까. 이해됐어? 예. 그 다음 이게 염색체가 라고 염색 분체로 나뉘어가지고 각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상시세포를 만드는 거야. 자, 봐봐. 세포 분열하기 전 DNA가 복제되므로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고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왜? 세포가 분열하면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서 들어간다.
이해됐어? 읽어봐. 자, 생물의 염색체수. 야, 이걸 핵산이라 그래. 핵산. 야, 생물마다 염색체수는 달라. 근데 같은 것 염색체수가 같을 수는 있어. 핵산이 있고 핵형이 있는데 우리가 염색체를 나타낼 때 핵형이 있는데 핵상은 염색체의 수만 따지는 거야. 핵형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까지 다 따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핵상은 같을 수가 있어. 염색체 수는 같을 수가 있어. 다른 생물이라도. 근데 핵형이 같아야지 같은 종류인 거야. 핵형이 같아야 돼. 야, 핵상은 뭐라고? 염색체 수만 따지는 거야. EN46 이건 핵상이야. 핵형은 뭐야? 염색체 수, 모양, 크기까지 따지는 거야. 이해됐니? 알아? 그러면 봐라. 자, 완두가 핵상이 14야. 소나무 24, 사람 46, 초파리 8, 개 78, 침팬지 48. 야, 감자가 48개야. 감자하고 침팬지하고 염색체수가 같네? 같은 종이야? 아니야. 뭐냐? 수만 같아서는 같은 종이 아니야. 모양 크기까지 같아야 돼. 그리고 염색체수가 많다 그래서 고등한 생물은 아니야. 우리가 감자 대가리보다 침팬지 대가리보다 못해? 아니야. 알아? 뭐냐면 생물의 염색체수는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같다. 생물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된다. 즉 고등한 생물일수록 염색체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해됐지? 자, 핵상 염색체의 수는 같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핵형이 같아야지만이 수, 모양, 크기가 같아야지만이 같은 종이다. 그리고 염색체 수가 많다 그래서 고등한 생물인 건 아니야. 이해됐니? 좀만 쉬어. 야, 너 자. 잠시 자. 돌았다. 피곤해? 나 봐, 이제. 두 번째 보자. 자, 이제 12페이지에 차세포 분열. 야, 세포 분열은 두 가지가 있어. 차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차세포 분열 보자. 차세포 분열을 보자. 첫 번째 차세포 분열을 봐라. 자, 차세포가 한 개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차세포 분열은. 자, 차세포 분열은 몇 회 분열을 1회 분열하니까 한 개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DNA 양이라든지 염색체 수가 2분의 1.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지. 그대로야. 그대로다. 그리고 세포 분열 결과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이면 생식까지 된다.
이렇게 된다. 자, 봐봐. 자,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로 세포가 한 개가 몇 개가 된다? 6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봐라. 체세포 분열 장소는 동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생겨난다. 막 팔만 자라지 않고 뭐 머리만 크죠?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체세포 분열을 한다. 온몸에서. 그리고 식물은 정해져 있어. 야, 길이 생장은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 부피 생장은 야 줄기에 있는 형성층에서. 야, 생장점이 길이 생장, 형성층이 부피 생장이다. 생장점과 형성층과 같은 특정 부위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생장한다. 그리고 크게 체세포 분열 과정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첫 번째 봐라. 자, 세포 분열은 감기. 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크게 감기가 있고, 세포 분열 준비기가 있고, 핵분열이 있어. 핵분열이 있어.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 말기에 이제 또 뭐가 일어나냐? 이제 딸 세포가 2개가 생기는데 2개를 갖다가 완전히 구분짓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준비기도 G1기, S기, G2기가 있어. 이해되니? 갖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가 G1기야. 그리고 S기면 DNA가 복제돼. 그리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얘는 세포 소기관을 합성한다. 자, 왜냐면 세포 소기관이 절반으로 줄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포 소기관들을 막 합성을 해. 새로 걸. 그리고 이거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즉 방추사 같은 거 합성하는 거야. 방추사 같은 방추사를 이루는 단백질도 합성하는 거. 막 그렇게 해. 알아? 그래갖고 감기 때는 전체 기관 중에 얘가 피자 4조각 중에서 3조각 이상이고, 전체 기관 중에서 가장 길어.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봐라. 감기는 봐라.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 유전 물질이 복제되고 DNA 양이 2배가 된다. 그리고 이때는 핵막이 뚜렷해. 그리고 핵막이 뚜렷하고 그 염색체가 핵 속에서 풀어져 가지고 실처럼 돼 있단 말이야. 염색사 상태다. 그러니까 핵막하고 염색사는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져. 이해됐니? 그리고 감기 때 DNA가 2배로 복제돼. 그리고 전기 때, 이제 핵분열 때, 전기 때 이제 염색사가 최대한 응축해갖고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염색체가 돼.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즉 핵막과 염색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염색사 대신에 이 염색사가 최대한 응축해갖고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염색체는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고 방추사가 형성이 돼. 이해됐니? 방추사가. 그 다음 중기 때
야, 중기가 가장 짧은 시기야, 전체 중에. 야, 세포가 100개가 있어. 어?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80개는 감기 상태야. 야, 80개가 보인다는 건 시간의 길이가 제일 길다는 거야. 그 다음, 전기가, 핵분열기 중에서 전기가 제일 많아. 또, 한 8개 있어. 근데, 중기가 가장 적어. 중기가 가장 짧은 시기다. 그러지만, 세포를 제일 관찰하기 좋은 시기야. 왜? 세포 중앙에 배치하기 때문에, 염색체가,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그 염색체의 수나 모양을 관찰하기 좋은 시기야.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가장 짧은 시기다. 그리고 봐라. 이 후기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감기가 있고 핵막과 인이 그리고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만들어져. 그리고 방추사가 이제 조금 만들어져. 방추사가 생겨. 전기 때.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 배열돼 이제? 세포 중앙에 배열돼. 방추사가 붙은 채. 이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이렇게. 갖고 제일 염색체를 관찰하기 좋은 시기야. 왜? 세포 중앙에 배열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만 가장 짧은 시기다. 그리고 후기 때는 양쪽으로 끌려가. 이게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 이렇게. 이게 염색체가 뭘로 분리된다? 염색 분체로 분리된다. 후기 때. 염색체가 뭘로 분리된다고? 염색 분체로 분리돼.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돼. 후기 때. 그리고 이제 말기 때는 이제 2개의 딸세포가 생겨. 말기 때는 2개의 딸세포가 생겨. 이렇게. 근데 하나 이렇게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야.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메덴이라고 있어. 무조건 EN이.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 얘는 EN4였어. 얘도 EN4. 얘도 EN4. 얘도 EN. 이거일 뿐이지. 갖고 다시 이제 말기 때 핵막이 나타나고 2개의 핵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풀어진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세포질 분열은 뭐냐? 야, 이렇게 핵이 2개가 생겼지. 그러면 요 2개의 세포를 만들어야 돼. 동물 세포하고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하고 좀 틀리게 해두나. 야, 식물 세포는 세포벽 성분이 뭐가? 세포판이 야,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 식물은 세포판이 안에서 밖으로 커져. 그러면서 2개로 구분합니다. 근데 야, 식물 세포는 어떻게 돼? 동물 세포는 어떻게 돼? 동물은 세포질이 함입이 세포질 함입 만입이라고 해. 함입은 안쪽으로 함입 만입이라고 해. 어디서 밖에서 이렇게 야,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근데 세포질이 밖에서
안으로 완입되면서 이게 떨어져 버려. 함입 완입되면서. 네? 봐라.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이걸 세포질 합입 만입이라고 해. 식물 세포는 새로운 두 개의 핵 사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뉜다. 그러면 이제 딸 세포가 형성되는데 얘는 모세포하고 똑같이 유전정보, 염색체수와 같은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져. 그리고 딸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또 체세포 분열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모세포하고 딸 세포의 유전정보가 어떻다? 똑같대. 왜? 복제됐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신과 닮은 개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체세포 분열의 과정, 결과 봐봐. 야, 생장. 세포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진다.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세포 분열의 결과 재생.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한다.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 비해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이해됐지? 그럼 옆에 보자. 야, 플러스 강의에서 세포 주기다.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치기까지 과정으로서 강기와 분열기로 구분된다. 강기는 뭐야? 세포가 성장하고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 거의 80%야. 강기가. 그리고 분열기는 세포 분열의 세포가 분열하여 딸 세포가 형성된 시기,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모세포하고 딸 세포가 있는데, 모세포는 봐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전에 세포로서, 그리고 딸 세포는 세포 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진 세포를 갖다가 딸 세포라고 해. 근데 모세포는 DNA가 복제되기 때문에 딸 세포하고 유전 정보가 어떻다? 똑같아. 이해됐지?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번식 봐봐.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체세포 분열 결과가 분열로 생긴 딸 세포가 새로운 개체가 되지. 그러니까 생식이야. 막바로.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이 생식이 돼버린다. 하나가 두 개가 돼버리잖아. 개체가. 이해됐지? 그 다음 넘겨. 그 다음 이제 감수 분열이 있다.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이 있는데 감수 분열은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 왜 감수 분열이냐? 얘는 염색체의 수나 DNA량이 절반을 준단 말이야. 수가 줄어서 감수 분열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감수 분열은 몇 회 분열해? 2회 분열해.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돼. 딸 세포가 몇 개 생겨? 4개가 생겨. 그리고 DNA 양과 염색체 수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
분열 결과 생식이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로서 자, 첫 번째 분열 과정은 자,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감수 1분열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요? 이형 분열이다. 왜 그러냐면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 다를 이자예요. 2n에서 n으로 줄어. n으로 준다. 어? 봐라. 자, 감수 분열 과정은 분열 전 감기에 유전 물질이 복제된 후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으로 해서 일어난다. 갖고 자, 감수 1분열은 뭐다? 중요한 거 뭐야? 아까 전에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로 분리됐지. 그러면 얘는 뭐야? 상동염색체가 분리돼. 그러면서 2n에서 n으로 줄어버려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자, 이때도 감기 때는 그래 이렇게 있어. 염색사가 풀어져 있었고 실처럼 풀어져 있어. 이렇게 감기 때. 하고 감기 때 DNA가 복제돼 가지고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야 얘들이 뭐냐 방추사가 생기긴 생겨 전기 때. 근데 상동염색체끼리 붙어가지고 뭘 형성해? 이가염색체를 형성해. 이가염색체가 있다? 그러면 감수 1분열 전기 아니면 중기야. 이가염색체는 전기하고 감수 1분열 전기하고 중기밖에 없어. 이해됐어? 첫 번째, 전기 때는 핵막하고 염색사가 사라져. 그래갖고 염색체가 된다.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이가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가염색체. 이것들을 이가염색체라고 해요. 상동염색체가 붙어버린 거. 이가염색체라고 해. 이해됐지? 그리고 중기 때는 이 이가염색체가 중앙에 배어요. 중앙에 배어요. 그리고 방추사가 연결된다. 중앙에 배어라고 방추사가 연결된다. 중기 때. 그리고 이제 후기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 하고 양쪽으로 끌려가고 얘가 양쪽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일어나? 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 이해되니? 그리고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져. 상동염색체가 없으니까 얘들아 뭐야? 상동염색체가 없으니까 이제 뭐야 얘들아? 없잖아. 그러니까 N이 돼버려. 상동염색체가 없어갖고 N이 돼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후기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각염색체가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해. 그리고 말기 및 세포질 분열이나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염색사가 다시 나타나고 세포질이 나뉘어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해되니? 이해됐지? 그리고 자 우리가 이때 후기에서 말기 가면서 EN에서 N로 줄어버리는 거야. 왜? 상동염색체가 없어져 버렸어. 이해됐어? 그리고 감수 2분열이 있다. 감수 2분열은
감수 2분열은 봐라 얘들아. 동형분열이다. 왜? 염색 횟수가 그대로니까 LSL. 그리고 얘는 뭐가 없어? 야, 얘는 감기가 없어. 감수 2분열은 감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DNA가 복제가 안 돼. 그리고 굉장히 감기가 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일어나. 얘가 감기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똑같이 세세포 분열하고 똑같이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돼. 그럼 보자. 그래갖고 분열 후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 그러나 DNA량은 어떻다? 염색체 수는 그대로인데 DNA량은 2분의 1. 왜? 감기가 없어갖고 DNA가 복제가 안 되니까. 이해되니? 이거 봐봐. 전기 때, 유전물질이 복제가 없이 감수 2분열이 전기가 시작된다. 핵막이 사라진다. 그리고 중기 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고, 후기 때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끌려가. 양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말기 및 세포질 분열 때, 봐라.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지고 세포질이 나뉘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든다. 전기 때는 뭐가 없어 얘들아. 뭐가 없어. 감기가 없으니까 DNA 복제가 안 일어나. 이렇게 된다. 감기가 생기려고. 그리고 중기 때 방추사가 생겨가지고 중앙에 배열해. 중앙에 배열해. 중앙에 배열해. 아니지. 얘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양극으로 끌려가. 양극으로 끌려가.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분리된다? 얘들아. 뭐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분리돼가지고 양극으로 끌려가. 이렇게 끌려가. 거기 이해되니? 그 다음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말기 및 세포질 분열 때 다시 핵막과 염색사가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져갖고 이제 염색사로 되고 세포질로 나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그리고 딸세포의 형성은 봐라.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얼마인?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이해됐니? 그리고 감수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시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럼 보자 얘들아. 체세포 분열은 몇 회? 1회 분열해갖고 하나가 2개가 딸세포 2개가 생긴다. 그리고 염색체 수나 DNA량이 변화가 있어 없어? 2N에서 2N 그대로다. 그리고 2가 염색체는 안 만들어. 그래갖고 염색 분체가 분리돼가 돼. 그럼 봐봐. 그리고 분열 결과 뭐가 되니?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이면 생식이 되는 거야. 근데 감수 분열은 몇 회 분열해? 2회 분열해, 연속. 그러면서 하나가 두 개가 네 개가 돼. 네 개의 딸세포가 생겨. DNA량과 이가 염색체 형성하고 DNA량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해되니? 그리고 분열 결과 뭐가 형성된다?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분열 결과 뭐가 형성된다고?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자, 감수 분열의 장소는 정해져 있어. 체세포 분열은 동물에서는 온몸에서 일어나지. 그리고 식물에서는 생장점하고 형성층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감수 분열은 식물은 미씨에서 난세포 형성하고 그리고 꽃밥에서 꽃가루 형성한다. 동물은 난소에서 난자 형성하고 정소에서 정자 형성한다. 그리고 위에 1번 봐봐. 생식과 생식세포.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해. 동물은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생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가 염색체는 뭐라고? 상동염색체가 결합하는 것으로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난다. 근데 감수 분열에서도 감수 1분열 정기하고 중기만 나타나. 후기부터는 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는 없어져. 그리고 감수 분열에 의의가 있어. 얘들아, 의의는 뭐야?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다. 즉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몇 N으로 일정하다? 2N으로 일정하다. 왜? 생식세포 분열 안 해버리면 엄마한테 2N 받아, 아빠한테 2N 받아, 4N, 또 4N, 8N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 근데 우리는 엄마로부터 N 받고 아빠로부터 N 받아. 그러니까 2N이야. 그리고 내가 줄 때 또 자식한테 줄 때 N 줘. 그리고 엄마가 N 줘. 그러니까 2N이지.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몇 N으로 일정하다? 2N으로. 감수 분열 때문에. 이해됐니? 그리고 자만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 비교. 체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체세포야. 그리고 염색체 수는 2N이야. 상동염색체가 없지. N이 생식세포야. 그러면 얘는 왼쪽에 체세포는 핵상을 뭐라고 쓰면 돼? 2N6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생식세포는 N3이라고 쓰면 돼. 이해됐어? 자, 체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있다.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 중 하나만 있고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6개라면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3개다. 이해됐어? 넘겨봐. 자, 이제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 얘는 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이 있지?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분의 부피가 부피분의 표면적이냐? 그렇지.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자, 봐라.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 직류면체 모양의 고무조각 2개 중에 한 개만 가운데를 잘라서 정육면체에 조각 2개를 만든다. 그리고 식용색소의 용액이 담긴 비커에 과정 1에 고무 조각을 모두 넣었다가 잠시 후 꺼낸 후 증류수로 씻고 가운데를 잘라서 단면을 발전한다.
그래서 큰 고무조각보다 작은 고무조각 두 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 그러면 큰 고무조각을 작은 고무조각 두 개로 자르면 잘린 면만큼 표면적이 늘어나. 그래갖고 큰 고무조각의 부피는 작은 고무조각의 두 개의 전체 부피하고 같지만 큰 고무조각의 표면적은 작은 고무조각의 두 개의 전체 표면적보다는 작다. 즉 표면적은 큰 고무조각은 봐봐. 얼마야? 4 곱하기 2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0이야. 근데 부피는 4 곱하기 2 곱하기 2하고 16이야. 그 부피분의 표면적이 16분의 40이니까 2분의 5야. 근데 작은 고무조각 두 개는 야 표면적이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2야. 48이야. 그리고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하고 16이야. 그래갖고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2분의 6으로 더 커져. 그러니까 세포 물질 교환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냐? 자, 고무조각을 세포라고 하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라고 할 때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작아져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불리하다. 이해됐지? 따라서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 일어나므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커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린다. 이해됐지? 그 다음 17페이지 봐봐. 자, 체세포 분열 관찰이 있다. 이건 뭐냐면 물이 담긴 비커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하여 뿌리를 기른 후 뿌리 끝을 1cm 정도 자른다. 그러면 양파에 왜 뿌리 끝을 사용하니? 뿌리 끝에 뭐예요? 길이 생성이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뿌리 끝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파의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제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 이 과정을 고정이라고 해. 왜가?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든다. 즉 우리가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 볼 때 일시정지 하는 거가 똑같아요. 이해됐어? 고정이고 이게 그 다음이 이제 무슨 과정이냐? 뿌리를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고 55도에서 60도에 물로 물중탕을 한다. 그리고 다음 증류수로 씁니다. 이건 해리 과정이라고 해요. 세포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야? 뿌리 조각의 끝부분을 2mm 정도 자르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떨어뜨린다. 염색이야. 2단계가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핵과 염색체를 붉게 염색하는 과정이야. 만약에 얘들아 동물 세포면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해. 그러면 푸른색으로 염색이 돼. 메틸렌 블루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분리한 뿌리 끝 조각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후 덮개 유리를 덮어 연필에 달린 곰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분리는 세포들이 뭉치지 않고 떼어내어 한 층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현미경 표본을 거름종이로 덮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여분의 용액을 제거한 후 현미경을 관찰하라. 그랬을 때 자, 염색체에 체세포 분열을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 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구분한다. 근데 감기의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이 관찰되는 까닭은 뭐야? 감기가 세포 주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야. 자,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의 크기에 비해 크기가 작다. 갖고 양파의 뿌리 끝에 생장점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래갖고 제일 먼저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순으로 작성된다. 그리고 감기가 제일 많이 보여. 그 다음 제일 적게 보이는 건 누구다? 중기야, 중기.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이해됐니? 오늘 여기까지 해. 그리고 문제 줄게. 문제 풀어야지. 문제 줄게. 아, 시원이 너 카드 갖고 왔어? 아니요. 카드 갖고 와야 되는데 시원이 토요일날 올 때, 토요일날 시원이 올 때 갖고 와. 네. 일요일날 올 거냐? 네. 일요일날 올 때 갖고 와.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저 결제요. 알았어. 기억났죠?